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묘한 케이지의 케이지입니다. 나름 리뷰에 균형을 지키고자 했던 포스마편에 이어서 스타워즈를 사랑했던 제 개인의 추억들을 토대로 내면의 다크사이드를 끌어올리는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스타워즈 세계관에 있어서 보편적이면서도 알 수 없는 힘이나 에너지 그 자체를 포스라고 하죠. 조지 루카스가 스타워즈를 만들면서 착안한 것으로 젊은이들로 하여금 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힘이라는 개념 또한 정착을 시킵니다. 제다이나 시스의 어둠의 왕들이 사용할 수 있는 포스는 이 영화에서는 마치 만능 마법처럼 그려지고 있는데요. 시스 어둠의 왕들은 다스 베이더나 다스 몰 등이 있죠. 다스라는 이름은 다크 로드 오브 더 시스에서 온 약칭이고요. 아무튼 포스를 잘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스의 흐름을 느끼고 그것을 제어하고 조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포스 센서티브라고도 말합니다. 루크, 요다, 오비완 케노비, 콰이곤 진 등이 그러했었죠. 아무튼 이 영화는 포스의 개념을 완전히 무시하고요. 레이가 이렇게 성장했고 지금은 엄청 세다니까 라는 논조의 시퀀스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공중부양을 하는 레이의 수행 장면이 나오고요. 예지 능력과 인지 능력은 넘치다 못해서 추위를 죽게 만들 뻔하다가 추위가 살아있는 것도 알아내죠. 일종의 염력으로 당기는 힘을 포스풀, 미는 힘을 포스푸시라고 하는데 레이의 포스풀은 정말 엄청납니다. 제 아무리 레이라고 해도요, 그 힘에 상응하는 수행을 쌓았다고 보기는 어렵죠. 게다가 아무리 포스라고 해도 물건을 순간이동시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텔레파시로 보내는 장면은 뭐 그렇다고 쳐도요, 정말 황당했던 건 치유 능력이었죠. 이 능력은 포스 사용자 중에 전설에 가까운 레벨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에피소드 3에서 아나킨이 용암의 고열로 인해서 전신 화상을 입었을 때 펠퍼틴은 그가 개조 수술을 받을 때까지 간신히 생명을 연장시켜주죠. 하물며 펠퍼틴도 이 정도였는데 레이의 치유 능력이란, 이 영화는 그렇게 착실하게 140여 동안 거의 대부분의 포스의 개념을 파괴해 나갑니다. 레이가 가진 그 힘의 근원은 제다이로서의 노력보다는 유전적인 요인이라는 점도 좀 놀랍죠. 에피 1에서 6까지는 스카이워커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에피 7에서 9까지는 펠퍼틴 이야기였죠. 사실상 펠퍼틴을 마지막 보스로 설정하면서 에피 1과의 연속성도 공유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펠퍼틴 옹은 제발 죽여달라더니 레이와 전력을 다해서 싸우는 점에서 저는 그만 폭소가 터졌습니다. 복선 없이 갑자기 부활한 은하왕제가 단 하나의 거학으로 겨냥되고 빠른 템포와 박진감 넘치는 음악으로 기세 좋게 아주 바보스럽게 그렇게 가자고 떠미는 느낌이었죠. 펠퍼틴은 과거에 비해서 너무 황당하게 파워업을 해버렸습니다. 하늘을 온통 덮을 정도의 스타 디스트로이어까지 보유하고 있었고요. 이 정도면 다행이고요. 그 셀 수 없는 스타 디스트로이어는 데스스타 주포 클래스의 행성 파괴포를 장비하고 있었고요. 그걸 또 압도하는 아군 함대가 한 큐에 원군으로 와버립니다. 그 많은 제국군은 어디 있었고 그 많은 아군 함대는 어디서 온 겁니까? 그런데 그 모든 원군을 또 펠퍼틴이 포스 라이트닝 한 방으로 무력화를 하죠. 아니 선생님, 42년간의 스타워즈에 등장했던 모든 전함과 전투기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누군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작의 전투들을 일순간 아기자기하게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전개에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고요. 이 정도의 힘이라면 펠퍼틴은 은하왕자 같은 게 될 필요도 없지 않았나요? 죽음도 불사하는 우주의 신이자 우주전함 콜렉터였던 펠퍼틴은 이 귀염둥이들을 데리고 도대체 뭘 하고 싶었던 걸까요? 포스는 거의 슈퍼 사이야인급의 전투로 진화를 해버렸고요. 수십 년간 캐논이라는 주춧돌에 잘 닦은 벽돌을 쌓아 올리듯 팬들이 구축해놓은 세계관을 어떻게 이렇게 번개구이 5분으로 박살을 내버릴 수 있을까요? 엔드게임에서도 느낀 바지만 결국 정의로운 쪽에 절대 다수의 물량을 투입해서 승리하는 공식은 정말이지 식상했습니다. 마지막에 펠퍼틴의 포스 라이트닝을 레이가 이도류 라이트세이버로 밀어붙인다거나 펠퍼틴이 그대로의 원형마저 유지하고 있으면서 다스베이더의 죽음마저 헛되게 하고 있는 것은 에피소드 6에 먹칠까지 하고 있는 셈이죠. 이 정도면 스타워즈의 이름을 빌린 판타지 블록버스터입니다. 이 영화는 전투의 결함이 있어요. 스타워즈의 엔터테인먼트성이 나타난 것은 라이트세이버를 이용한 전투, 공중전, 지상전의 방력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 양이 지나치게 적습니다. 공중전은 초반에 급하게 광속 돌파를 해버리고 짤막한 지상전은 매드맥스 같았죠. 그 대신에 이 영화는 펠퍼틴의 은신처를 찾아가는 판타지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최종전에서 레이와 렌이 함께 펠퍼틴과 싸우는 것인가 싶었지만 그마저도 해주지 않았고요. 라이트세이버에 대한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전투 자체에 맥이 빠지는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전투에 긴장감이 없습니다. 섬세하고 창의적인 전투가 특징이던 과거는 시원하게 무시가 되고 중세 검투를 방불케 하는 묵직한, 아니 너무 버거워 보이는 전투가 담백한 나머지 멍하게 바라보게 되죠.
스타워즈는 독특한 행성과 독특한 외계인, 독특한 드로이드, 독특한 생물들을 보는 재미가 있었죠. 그 독자적인 세계를 엿보는 황홀함이 매력이거든요. 그런데 그 느낌 역시 무척 얕습니다. 캐릭터에도 문제가 있죠. 카일로 렌은 기존의 개념을 파괴하는 인물이었고 나름의 목표가 확연히 보였었습니다. 아담 드라이버의 연기도 정말 좋았고요. 흔들리는 감정을 훌륭하게 보여줬죠. 그러나 결국 최후반부에서 입술도 주고 생명도 주는 역할을 했을 뿐 그토록 폐륜까지 저지르면서 이 녀석이 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에피1에서 3는 라이트 사이드의 융성과 붕괴를 그리고 에피4에서 6가 다크 사이드의 융성과 붕괴를 그렸다면 시퀄 3부작으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뽀뽀의 제물 렌은 이 영화에서 뒤로 갈수록 보란듯이 희생되기 딱 좋은 형태로 너프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핀은 원래 더블캐스트 주인공이었습니다. 레이와 핀이 처음 등장했던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요. 전 마치 여름방학을 앞둔 것처럼 마음이 막 반짝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결과는 어떤가요? 그렇다고 레이와 불필요한 로맨스를 바랄 수는 없었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와 핀은 첫 동료 아니었습니까? 그런 걸 느끼게 하는 장면이 1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레이가 렌에 집중해야 할 이유도 있고 동료로서 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만 레이와 핀 간에 강한 동료의식을 느끼게 하는 장면은 전무했습니다. 딱 포 정도 위치와 거리에 세워두고 핀을 날려버렸죠. 전작에서 저항군의 열쇠의 책임이 어느 정도는 포한테 있는 것으로 느껴졌었는데요. 그 책임 소지를 가리지도 않고 장군으로 발탁을 합니다. 로즈의 분량을 격화시킨 것도 이해는 되지만 이유 없이 그냥 좌천된 느낌이었죠. 저는 지난 리뷰에서 이 작품이 좋게 말해서 구작을 의식한다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구작을 의식할 거면 애초에 더 노력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젠 뭐 마음먹은 대로 되질 않으니 과거에 기대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어떻게든 끝을 봐야 하는 나름의 숙명은 이해가 되지만 랜도가 등장하거나 레이가 엑스윙을 조종하거나 하는 부분의 개연성이 1도 없긴 합니다. 과거의 유산은 아무 때나 끄집어내서 써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올드 패션을 곳곳에 넣은 것은 팬으로선 나쁘지 않았는데요. 거기까지였다는 게 문제죠. 반드시 필요했다기보다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싶은 요행수가 느껴집니다. 나쁘게 말하면 매너리즘이고요. 저는 에피소드 7 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레이는 도대체 누구의 핏줄인가? 전 사실 루크의 핏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바랬어요. 그런데 에피 8에서 그건 부정이 되죠. 아나킨은 당연히 아니고 그래서 선택된 것이 팔퍼틴입니다. 포스가 피보다 진하다는 걸 보여주려 한 걸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에는 기세 좋게 자신의 호적을 거부하고 본인이 직접 행정적으로 성을 갈아치우는 패기까지 보여줍니다. 이쯤 되면 팔퍼틴의 손녀였다는 설정도 아빠 엄마가 정확히 누구였는지도 이젠 다 상관없습니다. 이 시퀄은 키스라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례를 남긴 바가 있었죠. 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안 되죠. 레이와 렌의 키스 장면을 보고는 왜 이런 기분이 돼야 하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전 그냥 우울하고 괴로웠어요. 스타워즈를 보고 이런 기분이 될 수도 있구나 싶었죠. 감독은 전쟁에서 승리한 저항군이 기쁨을 나눌 때 두 여성의 키스 장면을 넣었습니다. 몇몇 국가에서는 그 장면이 삭제가 되었었죠. 스타워즈를 연출하는 것은 창작자로서의 소중한 기회이지 자신의 사상을 전 세계 스크린을 통해서 전파할 권리가 아닙니다. 그저 원한다면 감독 개인이 그것을 주제로 영화를 만들면 되는 것이죠. 디즈니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스타워즈 에피소드 1부터 6를 본 적이 있나요? 얼마나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스타워즈로부터 꿈을 얻고 위로를 받고 이 영화가 만들어왔던 세계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버팀목이 되어왔는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게 말해서 이 영화는 단품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스타워즈라는 세트 메뉴로서는 실격입니다. 에피소드 1부터 6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작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에피소드 7에서 뭔가 달라 보이는 세계관을 확립하고 새로운 캐릭터를 설계한 것까지는 그렇다 치겠습니다. 그걸 에피소드 8에서 너무 큰 장소를 대관해버린 뒤에 정작 공연을 취소한 느낌을 주더니 또 그걸 죄다 에피소드 9에서 수습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영화의 진짜 목적이 끝내기 위한 거였나 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그렇다면 진정 스타워즈 팬들에게 에피소드 7부터 9까지가 정녕 필요했는지 상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포스, 아니 세계관은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네, 이번 에피소드 9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는 새롭지는 않았습니다. 정답 역시 아니었죠. 그러나 그리움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영화였고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리뷰도 제 솔직한 심정이고 이번 리뷰도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마침표는 찍었죠. 끝나긴 했지만 에피소드 1부터 6만큼은 절대 리스펙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가상의 신화를 우주전쟁이라는 형태로 전개하는 특징 때문에 실제 나사의 직원들이나 과학자들도 팬을 공언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든지 열광적인 추종자들이 나온다든지 했던 그런 스타워즈였는데요. 본 영상에서 열거한 이유들 탓에 그런 일들이
에피소드 7 이후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 에피소드 9은 거대 자본주의 미디어의 맥락 없는 기회주의적 사례로 남게 될 겁니다. 최종 3부작을 통해서 제작진은 무엇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마틴 스콜세지는 마블 영화를 테마파크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죠. 물론 재밌고 멋진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는 좀 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것도 영원한 건 없으니까요. 어쨌거나 42년이나 되는 세월에 깃든 그런 스타워즈니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좋았습니다. 42년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전설은 전설로 내버려 두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요한 KG의 KG였습니다.